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71페이지 쪽에 그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문제가 이제 민법이 41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41번이 권리 변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103조를 내거나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한 3문제 정도는 계속 풍선이 쫙쫙쫙 펴져요. 풍선이 펴준다는 말은 잘 맞춘다는 소리입니다. 잘 맞추다가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9조에서 비가 잘 옵니다. 그래서 논점이 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논점이 많으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뭘 했다는 소리예요? 계약이죠. 이걸 좀 빨리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차피 법률 행위라고 주지만 법률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계약이죠. 예,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은 5월 1일 날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소유자는 당연히 의리된 것이고, 이거를 기화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이 병에게 병이 선이라고 할 것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여기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에 대해서 한 8월 10일경쯤 돼가지고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등기가 을을 거쳐서 병한테 넘어갔는데 이 계약 착오다 이렇게 착오를 주장을 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해주세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지금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자, 소급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효다. 자, 그러면 8월 10일자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8월 10일 날 취소했지만 효력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5월 1일자로 착오로 8월 10일 날 취소했지만 5월 1일자로 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병한테까지 넘어갔는데 이런 거를 취소를 시키게 되면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겠죠. 권리관계가 을을 거쳐서 병까지 넘어갔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죠. 어렵게 안 해놓으면 개나 소나 무조건 다 취소한다 그러면 이 법률관계가 막 뒤엉켜가지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테니까, 그래서 법이 만들어질 때 109조가 착오를 이유로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를 쉽게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그랬더니 표의자에게, 자, 표의자가 뭐예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 의사가 뭐냐면 내 생각이고 이거를 표시를 했어요. 그럼 합치면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자. 그걸 합쳐서 뭐라 한다고요? 표의자. 그럼 무슨 의사를 표시했어요, 지금? 취소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뭐란다고요? 표의자. 그게 표의자예요. 나 이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라 그래요. 이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넘어가기 전에, 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요 중요 부분이 어떠한 표의자에게, 경제적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취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이거 취소 안 하게 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로 취소를 못 한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로서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있다면 취소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만약에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과실은 취소가 된다고요? 경미한 과실.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일 때는 취소가 되고 어떤 과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그러나 경미한 과실, 경과실입니다.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줬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표의자냐 아니냐, 상대방이냐 표의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를 표의자라고 안 줘요. 그러니까 20회가 넘어오면서 지금 문제 올해 이제 33회인데 20회가 넘어오면서부터는 표의자라고 시험 문제를 안 주고 조금 어렵게 해줘요. 그럼 이제 뭐라고 주냐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부인을 다른 말로 부정이라 그래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이 법률행위를 갖다가 취소하려는 자. 법률행위를 갖다가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 표의자라는 말을 돌려깎기를 한다는 겁니다. 돌려치기를 하는 거예요. 표의자라는 말을 이렇게 안 주고 효력을 뭐 하는 자라고요?
부인하는 자 또는 뭐한다?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이 된다. 그게 다 표의자예요. 그래서 표의자는 맞기는 맞는데 표의자라는 직접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요즘 문제가 나온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요즘은 정답이 걸리게 돼요. 정답이 좀 많이 이쪽에서 걸리게 된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상대방 쉽게 줬는데 요즘은 상대방이라고 쉽게 안 줘요. 그러면 눈에 싹 안 들어오게 시험 문제를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유지하려는 자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를 취소를 법률행위의 취소를 갖다가 저지하려는 자. 자, 그래서 용어가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용어가 바꿔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에 대해서 착오의 유형이 있는데 자, 착오의 유형입니다. 착오의 유형으로서 어떤 유형이 있느냐 했더니 첫 번째로서 표시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 자, 표시상의 착오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1,000만 원 해야 될 걸 갖다가 평당 100만 원으로 잘못 적었어요. 1,000만 원으로 써야 될 걸 0 하나를 빼가지고 100만 원 잘못 썼다 이거죠. 그런 착오가 뭐라고요? 표시상의 착오고 이것은 착오로 다뤄지게 됩니다. 착오로 다뤄지게 돼요. 두 번째로서 내용상의 착오인데 자, 내용상의 착오는 이제 이런 겁니다. 호주도 화폐를 갖다가 달러라고 표기를 하고 홍콩도 화폐를 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미국도 달러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홍콩 달러나 호주 달러나 US 달러나 전부 다 같은 거라고 오인을 왜 달러라고 쓰니까 다 같은 달러라고 오인을 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US 달러하고 호주 달러하고는 약 4대 1의 화폐 가치 차이가 4대 1, 5대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 달러하고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달러니까 다 같은 달러인가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이런 것도 내용상의 착오로서 착오에 해당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착오에 해당된다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소리예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건 취소가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법률상의 착오인데 이 법률상의 착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왕창 나왔더라. 아니, 자기가 무슨 세법 전문가에 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법률의 오인에 의해 가지고, 잘못, 법률에 의한 계약을 한 케이스, 그런 것들은 법률상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법률상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이 되고, 착오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네 번째 사항이 대단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건데, 요게 이제 무슨 착오냐면은 동기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틀리게 되는데 동기의 착오입니다. 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못합니다. 동기의 착오는 취소 못한다. 자, 동기의 착오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했는데 왜 매수인은 어떤 목적으로 거래를 했냐면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공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장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더라.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동기는 뭐였어요? 매매를 한 동기는 공장을 짓기 위한 것이 동기예요. 근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공장을 지으려고 매매를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나오더라. 그게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를 들어가지고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원칙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예외가 있다는 소리인데 예외가 자꾸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예외가 뭐가 있냐 그러면 표시되거나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자, 다시 합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한 거라고요? 알려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나 이 땅 공장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공장 지으랍니다 라고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표시를 했다. 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장 지으려고 토지를 알아보러 다닌다 라고 널리 알려졌어요.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 안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입니다. 다시 한번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발된 동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헷갈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원칙이 없다예요.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했다? 알려졌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동기가 뭐한다? 유발됐다. 자, 동기가 유발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장 지을 터를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매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매도자가 홍길동 우리 땅 사가면은 건축허도 잘 나올 거고 당신 부자 될 겁니다. 내 땅 사세요. 라고 하면서 공장 터로 좋다 그러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적극적으로 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동기가 유발된 거예요. 사라고 유발했다. 그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구타 유발자라는 게 있죠. 구타 유발자는 매를 벌어요 이런 거잖아. 저의 매를 벌어. 그거 똑같은 거야 이거. 유발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도 잘 안 틀리는데 요게 깨딱 잘못하면은 원칙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예외를 원칙으로 오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외가 원칙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안 된다는 게 원칙인데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예외라고 하는 거, 원칙이 아니라는 거, 요게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이 두리두리한 게 약간 겁먹은 얼굴로 보이지 왜? 자, 7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 73페이지 그 꼭대기 판례 밑에 양가로 5번에 보니까 동기의 착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칙을 봅시다. 원칙. 의사표시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뭐라고요? 없다. 현각 매치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 안 된다. 취소 안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73페이지 판례 박스 밑에 양가로 5번입니다. 그럼 예외를 봅니다. 예외를 보니까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 현각 배치세요. 동기가 상대방한테 뭐 한다고요? 표시돼서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이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뭐가 됐다고요? 유발됐다. 그래서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또는 유발된 동기 이런 것들은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나 보죠. 뭐냐 그러면 전달 기간의 착오인데요.
전달 기관의 착오다. 이 전달 기관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를 홍길동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김철수 씨한테 갖다 줬어요. 이런 것들은 전달 기관의 착오로서 착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오도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착오의 유형, 이 착오의 유형과 관련해서 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109조가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다. 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관련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이라도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맙시다라고 특약란에다가 취소 못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게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9조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착오를 주장해서 당신이나 나나 둘 다 착오로 취소하지 맙시다라고 특약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을 걸어서 이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게 양자가 서로 특약을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특약으로서 배제 특약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와 관련해서 72페이지 한번 볼게요. 72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 양가로 3번입니다. 거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양가로 3번.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9조 취소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제 특약에 의해서 취소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지금 만약에 을이 취소를 당했다라고 칩시다. 취소를 당한 을이 법률행위 취소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을이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옵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예요,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주의를 해서 보시자. 이렇게 봅니다. 자, 7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7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 양가로 3번에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다라고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외에 행위자의 위법상이 요구되는 바 109조가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로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것이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합인 쫙 발라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 밑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안함 이렇게 씁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없음 그렇게 쓰세요. 요거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딱 메모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요 케이스를 보니까 지금 을을 거쳐서 선의의 병에게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표의자. 자, 표의자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를 표시한 자. 지금 갑이 무슨 의사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 이 선의의 제3자,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표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못 시킨다. 그러면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 안 된다. 한 번 없으면 끝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시키지 못한 거고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 7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에 조문을 볼게요. 109조 조문입니다. 109조 1항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슬러시 자르고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누구한테 중과실이 있다고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뭐 한다고요?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있다면 취소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 109조 2항을 봅니다. 109조 2항을 보니까 전항은 109조 1항을 전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9조 2항에서 전항이라고 말한 것은 1항을 전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09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2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요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의의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선의의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여기서 선의의 3자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있을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실이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합니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해요. 여기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습니다.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의의 3자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자한테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주의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어떠한 것들이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나온 판례 중에서 지금 고려청자 관련된 것이 있어요. 고려청자를 갖다가 지금 매수를 했는데 그게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고려청자 진품 맞다라고 오신을 하고 지금 그걸 샀을 때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고려청자 사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데 건축학과 교수가 건축사 자격이 없대요. 건축사 자격이 없는데 재건축 용역을 하고 거기다가 설계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건축학 교수가 대학 교수고 건축사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려니 했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건축학과 교수의 건축사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나왔을 때 있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례로 계속 올라왔던 전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와 관련을 해가지고 경계라든가 현황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현황이나 경계, 현황, 경계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시가라든가 시가, 면적, 지분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지분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재와 관련을 해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74페이지를 보세요. 74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판례를 보세요. 두 번째 판례는 이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데 거기 1항 토지의 현황이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채무자의 동일성, 4번에 목적물의 동일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75페이지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취소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시가라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 또는 하나 더 써놓으세요. 지분이라고. 뭐라고 쓴다고요? 지분. 여기서 나는데 여기 시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라고요? 지분. 이게 부족해요. 그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자, 잠깐만. 만약에 평당 50만 원인데 자기가 시세를 잘못 알고 45만 원이라고 썼어요. 이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아니다.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아니다. 시가에 관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잘못 썼다. 그건 중요 부분이지.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50만 원인데 자기가 잘못해서 45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중요 부분에 관한 시가에 관한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면적이 1000평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850평이더라. 850평만 오고 150평이 안 왔어요. 이런 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1000평 계약했는데 850평 오고 150평 모자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못한다 그랬으니까 대금 감액으로 가는 겁니다.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으로 가요. 취소 못한다 그랬으니까 취소를 못하는 대신에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뭐 해준다고요? 대금 감액입니다. 단 이런 문제가 생겼다. 1000평을 계약했는데 500평만 쓸 수 있고 나머지 500평은 하천부지 등으로 쓸 수 없다. 이런 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예요. 절반 정도가 모자란다.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면적이 일부가 부족하다 가지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 면적이 부족한 부분은 대금 감액으로 가야지 그 계약을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50%밖에 없다. 이러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니까 취소가 되는데 면적이 부분적으로 모자란다. 이 정도 가지고는 취소 못해요. 그 다음에 지분이 부족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금 감액을 하면 되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가, 면적, 지분 같은 거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중도금이 미지급이 됐다. 중도금이 미지급된 것은 매수인의 잘못이죠? 중도금의 지급은 선이행이잖아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매수인 잘못이에요. 잔금을 안 주고 등기 안 주는 것은 동시행이 되는데 중도금 동시행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선이행 의무가 있죠. 그래서 중도금이 미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을 갖다가 해제를 하겠다라는 특약을 해놨어요. 이런 특약을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약정 해제 사유라 그래요. 중도금 미지급이 되면은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약정 해제 사유라고. 약정 해제.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실무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론으로 알아놓은 거 가서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중계를 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난 거기에 대한 최적화를 시켜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시험도 필요 없는 거 군더더기 다 빼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쭉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현장 가서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써먹는 건 죽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꾸 써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법인에서 현장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고 법을 이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가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식을 넘기는 거라. 살아있는 지식. 그냥 단순한 법학적 얘기를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약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미지급이 돼가지고 매도인이 이걸 갖다가 해제를 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걸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적법하게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해제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민법을 3번씩 돌려보라 그랬는데 돌려봤나 모르겠네. 후회한데 뜻대로 하라는데 안 하면,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삼형제가 나와서 3가지가 또로록 나와야 돼. 제 3개 뭐가 나온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입도 못 연다, 입도 못 열어, 이거. 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일단은 소급 무효가 돼. 뭐하고요? 소급 무효. 두 번째, 원상 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이 3개가 또로록, 이 배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2월 달에 와가지고 2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강의했는데 이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별로를 하네. 이 포항 같으면 벌써 박살이 났지. 이렇게 입을 못 열어가지고 이거 될 문제가 아니지 이게. 다시 한번 계약 해제가 되면은 3가지가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소급 무효. 두 번째 원상 회복. 세 번째 손해배상. 그러면은 매수인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된다고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이미 계약을 해제했다 안 했다? 지금 상태에서 계약 해제한 거 안 한 거예요?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들어가지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 안 했다? 했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수인 무슨 불이익?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불이익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요게 계약을 한 것은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계약이 해제가 된 것은 6월 10일쯤 계약이 해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계약은 해제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just a moment. 5월 1일 날 내가 계약을 할 때 이거 착오가 있었구만. 착오. 5월 1일 날 계약한 것이 뭐가 있었다고요? 착오. 착오가 있었어. 착오. 그래서 이미 이 계약은 해제가 됐지만 착오를 주장을 해서 착오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다 써먹는 겁니다. 착오로 착오를 주장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저기 써놨잖아요. 소급 무효.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돼요. 그래서 매수인은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이 계약을 착오를 주장을 해가지고 계약 전체를 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정답이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여기와 관련을 해서 교재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딜 가냐면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정가운데 양가로 이번에 착오와 해제라고 하는 정가운데 거기다 별표를 2개 칩니다. 정답이 잘 걸리니까 보셔야 돼요. 77페이지 양가로 2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한다? 해제했다. 이거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거. 그래서 매도인이 중도금 미지급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다고요? 해제했다. 다 설명 다 해놨어. 적법하게 해제가 다 됐다. 해제가 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자, 여기입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1, 2, 3 중에서 3번이 뭐가 나온다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형합의 칩니다. 지금부터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한 거 5월 1일 날 계약한 것이 내가 착오로 잘못 계약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계약을 취소해서 전체를 다 뭐화시킬 수 있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 무효화시켰으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계약금 떼일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할 것도 없고 계약금 떼지도 않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정답으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착오와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77페이지 맨 밑에요. 착오. 네? 착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인이 착오를 주장했으니까 착오를 주장자가 입증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안 나오셨다가 좀 나오셔서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강의 안 들은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부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도 누가 입증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다. 처음부터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돼 있다.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고요? 딱 나오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면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금방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주장자가 입증한다. 착오를 주장했으니까 착오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자, 7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한 2달만 지나면 일당 100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80점 괜히 허언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7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착오와 담보 책임인데,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자, 현금에 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봅니다. 지금 현재 매도인한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매도인한테 뭐가 있다고요? 하자담보 책임.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 말고 그냥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을 변론으로 하고 그냥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을 막바로 취소시킬 수 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신공주가 적용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신공주 적용이 없어요.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신공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헌공주가 아니고 신공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신분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가족법상행위라 그랬습니다. 가족법상행위다. 그래서 신분행위, 가족법상행위는 이 착오, 이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법행위 안에 소송행위가 들어갑니다. 소송행위가 포함돼요. 그래서 공법행위에도 착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입니다. 주식인수청약. 이거 단체법상 효력이라는데, 단체법상의 효력입니다.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오늘 프린트물을 드렸네요. 자, 프린트물 꺼내볼까요?
자, 그러면은 메일 정리 노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가 틀렸나요? 5번. 예, 5번입니다. 1번부터 토지를 매수하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 잠깐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착오라고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허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건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지만 이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는 없다. 거기다 쓰셔야 돼요. 이 경우는 취소가 안 돼요. 네. 자, 두 번째,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다. 이 50%가 지금 경작할 수 없는 상태면 중요부분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라 그래요. 요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말자라고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취소 못한다. 자, 그래서 3번 취소할 수 없다. 4번 부동산 시가 동그라미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봅니다. 시가에 관한 부분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평당 50만 원인데 45만 원이라고 잘못 썼다. 이런 거 가지고 취소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잘못 썼다. 이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니까 취소가 되지만 평당 50만 원인데 45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그래서 그런 시가에 관한 착오 가지고 취소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의 매매 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분이 부족하다고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금 감액. 깎아야 된다. 대금 감액으로 하지만 취소는 안 돼요. 예. 자, 3번 문제를 보충자료 1번을 풀어봅니다. 보충자료 1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1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번호로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 2번 잘못됐네요. 1번. 재건축 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재건축 영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건축학과 교수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걸 모르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중대한 과실은 없으니까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건축학과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과실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아까 한 번 딱 들었기 때문에 동영상 계속 몇 번 돌려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여기서 채무 불이행 박스 치세요. 여기서 채무 불이행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 뭐죠? 자, 여기 봐요. 여기 중도금 미지급이에요. 중도금 미지급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슬롯이 자르세요. 이거 여기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들어서 적법하게 계약을 뭐 했다고요? 해지를 했어요. 해지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있다예요. 그래서 소급 무효화시킬 수 있다. 아주 정답이 여러 번 걸렸어요. 이 판례가. 예. 기출문제 정답이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가짜 청자, 고려청자입니다. 자기의 식별 능력을 과신하여 고려청자로 오인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고려청자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계약한 것은 중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려청자도 잘못 인식을 하고 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누가요? 취소하는 자.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 밑줄,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서 110조 사기 강박구토 갑니다.